근각계수의 관계를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보는데 그 전에 복습 좀 하고 갑시다. 106쪽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106쪽에 있는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07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계관은 전반적으로 좀 복습을 좀 빠르게 해보자면 근계관은 공식 2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근계관은 여기 공식 2개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암기한 거 바탕으로 해서 그냥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결국 정답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되는데 앞에 보시죠. 별건 아니니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갖다 붙이라고 그랬던 거 두근의 누구까지 구해주는 것까지는 가져야 된다. 그치? 두근의 차. 그래서 나는 여기는 두근의 차. 근데 얘네들의 절대값을 구해주는 것까지는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절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지난 시간에 조금 잘못 알려준 게 있다면 여기는 이제 두근의 차는 무조건 양수값을 취급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양수값을 취급해줘야 돼서 여기 루트 안에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오는 건 맞는데 그 2차의 계수한테도 마이너스가 오면 문제가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도 원래는 절대값이 들어와야 돼. 내가 절대값을 지난 시간에 누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값도 같이 붙여줘야 된다. 두근의 차에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근의 차는 2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분의 결국 여기 있는 판별식 뒤에 루트 씌운 거랑 같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절대값 붙이는 이유가 결국 양수일을 취급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만 생각해주기만 하면 돼요. 양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생각해주면 되겠고 뭐 얘네들이야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죽을 때까지 외우실 거예요. 아마 너네 부모님한테 엄마 근계가 알아 하면 무조건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아니라면. 됐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거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 다닐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아실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대부분 아실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우리 엄마도 올해 나이가 60이신데 우리 엄마도 알고 계세요. 우리 엄마도 알고 계세요. 우리 엄마는 대학교를 안 나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실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요. 너네가 앞으로 많이 들을 거고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가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 우리 간단하게 간단한 것들은 다 있고 대표형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몇 가지 좀 팁 좀 드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아주 전략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면서 오면은 좋겠고요.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얘기를 해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딱 하나만 기억하자. 여기는 시간을 많이 쓰냐 아니면 시간을 적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확실하게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많이 쓰냐 시간을 적게 쓰냐의 기준은 연습량과 실제 문제 풀이 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춘 실제 시험에서의 시간 적용력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특히 이 단원이 제일 심한 게 연습량이랑 그 다음에 풀이 양이 좀 늘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늘려놓으면 얘네들을 풀어내는 실제 실전에서 풀어내게 되게 하는 그 시간은 많이 풀면 풀수록 점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되게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 징검다리 같은 그런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좀 들어오는데 그 요소들은 많이 만나보고 많이 틀려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소들을 내가 지금 여기 2번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이 보여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알려준 걸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교재 정도는 확실하게 좀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세요. 집에 가셔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밀린 것도 하시기는 하되 그 밀린 것과 더불어서 배운 것들은 교재만이라도 정리 좀 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프린트들은 밀린 속도 맞춰서 하는데 교재는 그래서 웬만하면 밀리지 마세요. 교재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냐면은 늘 얘기하지만 당일날 복습하는 거랑 하루 있다 복습하는 거랑 이틀 있다 복습하는 거랑 인간은 다 망각의 동물이라서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내용을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까먹게 되면은 점점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을 때 하세요. 나도 그러거든요. 실제로. 됐니? 나도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 되게 까먹은 것들 많아요. 나도 요즘 기하 같은 거 하다 보면 공간 벡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옛날에 가르쳤던 기억이 없거든 나는. 근데 나는 문과였으니까 나는 공부해본 적도 없거든. 그래서 나는 혼자 대학교 때 혼자 팠던 기억으로 하는데 하면 할수록 되게 기억이 잘 나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까먹어요 점점.
그래서 나도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너네들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알겠죠? 너희도 똑같이 그럴 거니까 잘 보시면서 오면 되겠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젖다구로 생겨먹은 A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여기는 1-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랑 1-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저렇게 주어져 있는 애들의 값을 구하시오가 우리 문제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그쵸? 왜? 기분이가 너무 안 좋아지는 이유는 여기 있는 항들이 몇 개 있기 때문이에요? 항이 몇 개 있어요. 항. 이 각각의 항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다항식의 항으로 따져보면 이 다항식의 항은 몇 개가 있죠? 3개. 여기도 몇 개가 있죠? 이 다항식의 항도 똑같이 몇 개가 있으시죠? 3개죠. 그러니까 3개 있고 3개 있기 때문에 3개짜리들 전개하는 거고 여러분들 3개짜리 전개하는 거 뭐 이렇게 일일이 하라면 하겠지만 귀찮아요? 아니면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져가야 되는 첫 번째 전략 2차 방정식에서는요. 팁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는 같이 좀 적으면서 오시면은 그 첫 번째 팁 바로 어떤 것이 있냐면 문자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알게 모르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2차 방정식은 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차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생길 건데 그때 여기 있는 차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확인을 하면 그 요소들을 100%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이 차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확인이 되면 반드시 얘네들은 이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 뭐 해주냐면 간단하게 바꿀 건 다 간단하게 바꾸고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이겁니다. 차수를 낮춤으로써 얻게 되는 기본적인 결과는 식의 간단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팁입니다. 그래서 차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면 무조건 낮추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팁 자체가 바로 그럼 어떤 것도 잡아줄 수 있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차수를 만약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수를 엄청나게 줄이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하기 쉬운 그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전개가 수월한 형태를 만들었다면 그때 그 전개가 수월한 형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야. 대부분은 다. 근을 주고 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게 마지막은 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지막 뭐까지는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이겁니다. 근 이렇게 쓸까요?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그때 여기 있는 요 근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식 정리를 해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근계관을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다 식 정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그 식 정리 후에 반드시 뭐 해주는 것까지는 생각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그 식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근계관을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근계관을 이용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두 번째 방법은 너네가 끄덕끄덕하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첫 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첫 번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다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를 내가 뚫어주는 요소로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펜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를 쫙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펜 내려놓고 봐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괜히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별 상관은 없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를 보고 첫 번째 나는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내림차순 정리를 했더니 그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결과는 그래서 나는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다시 한 번 더 쫙, 여기 뒤에 있는 것 쫙 이렇게 잡아보니까 나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3알파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1 여기도 베타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3베타와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1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네들은 차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 차수가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면 무조건 걔를 100% 이용하게 되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라는 얘기는 항의 개수를 줄이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개하기 편한 형태가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가 전반적으로 전개하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차수 다운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부터 없애버려야겠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핑 하고 지쳐가는 핑 하고 스쳐가는 없어졌으면 좋겠는 애들이 누군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기 왼쪽에서는 누가 죽으면 돼? 그치? 쟤 때문에 지금 이제 항이 3개가 된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때문에 항이 3개가 됐으니까 그래 너 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도 누구 죽으면 될 것 같아요? 누구만 죽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베타 제곱만 죽으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얘네들을 지금부터 소거를 해야 차수가 다운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그냥 죽일 수는 없거든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세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세요. 없잖아. 근거가 있어야 나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 바꿔주는 근거가 사실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그게 바로 관계식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차수 다운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나는 지금부터 뭐 해주는 게 목표냐면 얘네들을 소거시키는 게 목표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의 관계식이 필요하네요. 여기까지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므로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어떻게든 관계식을 찾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가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관계식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없앨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나한테 준 조건은 누구밖에 없냐면 여기 끊어볼까요? 여기밖에 없거든. 2차 방정식 젖다구로 생겨먹은 A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는 거밖에 없거든. 그럼 나는 저거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줄일 거예요? 라는 것만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저기 앞에 있는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다라는 거를 주어진 저 조건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완성해야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그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됩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여기 보세요. 이때부터 들어오는 게 니네 중3 때 배운 개념이에요. 앞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중3 때 뭘 배우냐면 니네 이런 거 배워요. 사실 중3 과정으로 보게 되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빵이다. 그때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줬고 그때 나는 두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잡겠나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줬을 때 여기 있었던 근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에서의 누구 값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거예요? x 값이랑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근이라는 말 때문에 나는 문자 x의 값인데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값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 값들이 사실은 어떤 값이냐면 이 알파나 이 베타를 저기다 집어넣어도 등호 0이 성립하는 조건이 아니면 성립 안 하는 조건이에요? 성립하게 하는, 즉 그 숫자를 x 대신에 때려 넣어도 등호가 똑같이 만족하게 하게 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등호가 똑같이 성립하게 하는 그 친구들에 불과합니다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친구들이에요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정답은 요거밖에 안 돼요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럼 정답이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답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드러났네요. 여기까지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끝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x값에 집중을 해보면 그때 여기는 요 x 대신에 첫 번째는 누구를 때려 넣어도 상관이 없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알파를 때려 넣어도 되고 그때 여기는 베타를 때려 넣어도
어쨌든 등호는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것만 기억해주고 넘어가면 돼. 이게 중3 때 배웠던 과정이거든. 그러다 보면 여기는 얘 알파를 때려 넣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첫 번째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6은 0이다라는 식과 여기도 x 대신에 베타가 들어오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6이 0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알파 제곱은 뭐다? 베타 제곱은 뭐다? 정리해주는 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니까 얘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여기는 알파 제곱을 정리하면 얘가 넘어가. 그래서 얘가 2알파 마이너스 6이 될 수가 있고 쟤도 베타 제곱을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베타 제곱만 남길 수 있어.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가 2 베타 마이너스 6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얘가 바로 관계식이고 관계식이라는 말 자체가 대체해서 때려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기도 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2알파 마이너스 6을 여기다가 때려 넣어도 정답은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2베타 마이너스 6 또한 여기다가 똑같이 때려 넣어도 정답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 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쟤를 여기 있었던 쟤를 다 집어넣게 되면서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네들 다 마이너스 주는 아이들이라서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6에다가 나는 여기는 3알파 더하기 1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나도 저기 있는 쟤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다 보니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6에다가 저기 있는 3베타 더하기 1까지 그대로 잡아 집어넣게 되면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다 동명들끼리 다 지워지게 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차수 다운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드러나게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 괜찮아? 태연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 정리하면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7. 그 다음에 얘네들도 정리하니까 그래서 나는 베타 더하기 7.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개해 준 게 최종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개하니까 곱해. 그래서 알파, 베타, 7. 생겼네? 알파랑 곱하니까 7알파. 7이랑 베타 곱한 거 생겼네? 그 다음에 7, 7에 49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7로 묶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알파, 베타에다가 둘 7로 묶어요. 그래서 7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거기에 우리는 49 더해준 것까지 찾아준 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럼 마지막 질문. 이게 두근의 뭐니까? 이게 두근의 곱이죠. 그럼 봅시다. 그럼 여기서의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곱이죠. 몇 차분의 몇 차?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곱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상수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차분의 상수 얼마? 얘가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두근의 뭐니까 이게? 두근의 합이죠. 그럼 두근의 합을 여기서 구하면 몇 차분의 몇 차니까? 그냥 2차분의 1차? 그쵸?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그럼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숫자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 그래서 6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우리는 14를 더해주고 거기에 49까지 더해준 게 답이 되겠네요. 정답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디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몇 번만 잘 기억해주면 되냐면 요거예요. 1, 2번만 잘 기억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차수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생기면 무조건 줄이세요. 그게 지금 이 문제에서의 관건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뒤에 108쪽에 한 문제가 있습니다. 2-1번. 똑같은 건데 그거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시간은 지금 두 개 합쳐서 6분이면 충분하니까 6분 한번 재보고 그래서 6분 정도 가진 후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자, 얘 다시 한번 해보시고 밑에 것도 옆에 것도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별거는 아니고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자, 여기 같이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때 여기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문제는 실제 방법 두 개를 다 보여드릴 건데 그 두 가지 방법들을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편한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 문제만 통하는 방법이 있고 이 문제가 아니어도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정석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신경 써주면서 오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연습할 거는 당연히 지금은 처음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킬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면 그땐 그거를 써도 된다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첫 번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요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저렇게 생겨먹은 것에 뭐를 주어졌냐면 밑줄 나는 지금부터 두근의 차를 줬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두근의 차라는 거를 그냥 나는 지금부터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두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걔네들의 빼기를 구한 것이 두근의 차예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두근의 차를 뭐를 가지고 알려준 것밖에 지나지 않냐면 그냥 얘가 빼봤더니 5가 되었다. 이 조건을 가지고 갑자기 누구 찾으라고 하고 있냐면 K 찾으라고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K를 실제로 알파, 베타를 찾을 수 있게 인수분해가 가능한가라고 봤더니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너무 안 되게 생겼어요. 왜냐면 더해서 K 더하기 1이 되고 곱해서 2K가 되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애초에 2랑 K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를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말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은 이것만을 가지고 얘네들 인수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K가 누군지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사위를 만들죠. 1, 2, 3, 4, 5를 만든 다음에 열심히 굴린 다음에 답을 찍을 텐데 보통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은 너네가 실전에서 보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조건이 없어. 너무 빈약해.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막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럴 텐데 근데 잘 다시 곱씹어보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나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근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은 사실 두 가지 조건은 더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걸랑.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조건을 더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보면 얘는 충분히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이거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서 오세요. 지금은 일단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볼게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이 문제는. 첫 번째는 주어진 조건을 확인해 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두근의 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근의 차를 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두근의 차. 그래서 두근의 차는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고 우리는 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근 자체는 어차피 두 개가 나란히 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 자체가 두 개가 나란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조건을 더 생각해 줄 필요는 있어야만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추가적인 두 가지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두근의 합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근의 곱은요. 누가 봐도 누구를 통해서 찾아준 결과에 지나지 않냐면 어차피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개수만 해가지고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로! 그래서 나는 실제 두근의 합과 더불어서 두근의 곱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근각에서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였던 여기 k 더하기 1과 2차분의 상수였던 마이너스 2k라는 이 조건이 추가적으로 제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조건을 추가를 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총 3가지가 돼버리게 되고 그럼 3가지 조건을 가지게 된다면 적어도 뭐는 해볼 수 있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유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곱셈 공식의 변형이 떠오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유도를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오히려 나한테 준 거에 대한 차, 그러니까 나는 두근의 차라는 거를 가지고 오히려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들려면 제곱해보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고로 나는 제곱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연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제곱해주면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만들었던 2개의 조건에 따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도 똑같이 차수 맞출 거라서 전체 제곱해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는 플러스 2알파 베타가 생기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었던 플러스 2알파 베타를 가지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만들어버리기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몇 알파 베타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볼래? 봐봐. 너네 이거 정리하면 뭐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첫 번째 거 얘 정리하면 뭐 나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정리하면 뭐 나와? 그치?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 더한 거 거기에 2를 곱한 거에 몇 배? 2배 빼준 거 나오죠.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오른쪽 거 전개하면 똑같아요. 알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를 곱한 거에 2배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꿔줬으면 좋겠는 거 즉 여기 있는 얘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었던 플러스 2알파 베타를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플러스 2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꾸려면 오히려 그럼 나는 몇 알파 베타를 빼야 얘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거냐라는 결론에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생각해봐. 플러스 2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꾸려고 해. 그럼 나는 몇 알파 베타를 여기서 빼주면 제가 되겠냐고요. 그치? 4를 빼줘야 마이너스 4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2알파 베타를 없애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더 줬다. 그러니까 2알파 베타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했고 거기서 2알파 베타를 더 뺐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서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 보여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태연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지원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원이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끝났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럼 다 났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대입 싸움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대입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면 5.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5를 제곱해줘서 만들어주게 된 계산 결과와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k 더하기 1을 제곱해준 것 거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4배의 두근의 곱 결국 얘가 마이너스 2k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k까지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그대로 정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 정리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따라서 5의 제곱은 25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5가 제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에 결국 나는 여기 더하기 몇 k까지 더해줘야 되냐면 8k까지 더해준 거라서 한쪽을 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k제곱 나는 더하기 10k가 되겠고 제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24. 그때 얘가 0이 됐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k값 찾아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나 뭐 틀린 거 없죠? 지금 여기까지는 틀린 거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곱해서 24 되는 애들 중에서 빼서 10 되는 거 찾아주는 겁니다. 있나요? 곱해서 24 되는 애들 중에 빼서 10 되는 거 있나요? 있죠? 누구랑 누구? 그치 10이랑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밑에다가 주면 되겠다.
그래서 K 둘 다 깔아주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답은 그래서 K 더하기 12랑 K-2 둘을 곱해준 게 0이 되니까 그래서 K값 두 개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K값 둘 다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K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던가요? 그래서 첫 번째 K값이 마이너스 얼마? 그치, 0 되는 거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든가 아니면 K가 얼마가 되든가 2가 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는 방법이 첫 번째. 이게 정석입니다. 교과서에는 다 요렇게 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푸는 전반적인 과정은 뭐냐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은 하나만 줄 테니 너네가 직접 숨겨져 있는 조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만들어봐. 그럼 그걸 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답을 유도해. 이게 교과서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만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옆에 넘어가 보게 되면 옆에 잠깐만 한번 보게 되면은 봐봐라. 그때 여기 있는 옆에 보게 되면은 3-1, 3-2, 3-3 중에서 전반적으로 이 세 개는 다 이렇게 풀어야지만 답이 나올 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저렇게 풀어야지만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애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알겠죠? 그러면은 이따가 이거 연습한 후에 내가 그 다음에 보여줄 문제는 이 두근의 차가 주어졌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특수 상황입니다. 두근의 차가 주어졌을 때 쓸 수 있는 특수 상황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따 보여주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조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3번 해보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3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3-1번까지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시간 제거 해볼게요. 준비 시작. 두 개 합쳐서 6분 드리겠습니다. 해보십시오.
3-1번을 잠깐만 볼까요? 3-1번을 잠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 잡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만 몇 가지만 좀 힌트를 드리고 갈게요. 자, 봅시다. 앞에 봅시다. 자, 3-1번, 3-2번, 3-3번에서 근을 잡는 방법. 그거에 대한 얘기들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두 개의 근이 있는데 그때 여기 있는 두 근이 뭐한 정수냐면 이렇게 연속한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연속한다라는 거는요. 얘네 둘의 숫자가 서로 붙어있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붙어있지 않는다는 소리일까요? 연속한다는 건? 붙어있다는 소리겠지. 그럼 얘들이 붙어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있었던 알파랑 여기 있는 베타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래,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1, 2, 3, 4, 5, 6 이런 애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애들은 결국 빼면은 무조건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다시. 그럼 여기 있었던 얘 그나마 자그만 애를 기준으로 잡아서 알파를 잡아주면 알파는 베타에다가 1을 더해준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요. 문자 줄일 수도 있어. 그럼 두 번째, 2번에 있는 건데 그럼 봅시다. 한 근이 또 다른 근의 몇 배래요? 한 근이 또 다른 근의 몇 배래? 문제에서? 그치, 2배라 그랬어. 그럼 한 근이 또 다른 근의 2배라는 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어떤 거를 하나 잡았을 때 또 다른 근은 그러니까 베타라는 친구를 원래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베타라는 친구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베타라는 친구는 사실 알파라는 친구의 몇 배랑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2배. 그러니까 오히려 문자가 하나로 주니까 알파를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연속한 정수단은 차로 접근해도 되고 이렇게 문자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아니면 베타랑 베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된다 그러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들은 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풀면 되는데 문제는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대표형 3번으로. 대표형 3번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형 3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친구도 소개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간단한 친구도 소개해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상한 단원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왜? 2차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좀 이상해요. 얘가 원래 좀 요상해. 얘가 좀 생겨먹은 게 좀 그래서 약간 이 친구만이 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풀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줄 테니까 뭐 보고만 넘어가세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2차 방정식에서 특히 뭐만 주어졌을 때냐면 저기 두 근의 차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그럼 두 근의 차의 절대값 구하는 공식이 방금 얘기했지? 시작할 때 얘기했지? 몇 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분해. 그치? 얘 두 근의 차를 줬기 때문에 두 근의 차는 2차항분의 그치? 2차항의 절대값 분해.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루트를 씌워줬을 때 나는 모제곱 마이너스 몇 AC? 그치? 1차항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근의 공식 안 된다 그랬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떠올리기만 하면은 2차항 개수가 1이니까 어차피 1이네. 그럼 무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루트 그때 나는 저기 있는 1차가 K 더하기 1이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에 2차항의 개수가 1이었고 상수가 결국 나는 마이너스 2K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때려 넣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때려 넣으면 이게 현재 두 근의 차였고 이게 지금 현재 5였다 이거야. 똑같이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거에 루트 씌운 게 5다. 다시 루트만 없애기 위해서 나는 여기 제곱을 하니까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얘네들 곱하니까 다는 더하기 똑같이 8K 나오게 되는데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나는 저기 있는 5의 제곱이랑 같다. 결국 이 식이랑 같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식이랑 같아서 정답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확실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두 근의 차를 외우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확실하게 두 근의 차가 주어졌을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근의 차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답을 유도해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3-2번 같은 문제에서 답을 유도해봐. 그러면 얘는 답 안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근의 차를 확실하게 특정해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2번 풀이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두 근의 차가 확실하게 특정이 되는 경우는 두 근의 차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시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은 다 소개해주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니까 여기는 청라는 특히 여러분들의 학교 세계는 다 시간이 전반적으로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시간이 좀 더 투자를 하려면 줄일 수 있는 곳에선 줄여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에선 줄일 수 있도록 내가 이런 풀이들도 알려는 드릴 테니까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4번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야, 너네 오늘 6번까지 해? 아니면 5번까지만 해? 참고로 오늘 하는 게 만약에 6번 들어가잖아요? 6번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6번은 당장 내가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6번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시험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고난도인데 배점도 꽤 세게 해서 나오는데 걔는 원리만 알면은 금방 풀 수 있는 게 6번인데요. 근데 그 원리를 파악하려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너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풀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은 내가 왜 식을 저렇게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런 상황인데 할래 말래? 6번? 패스해? 어차피 시험 전에는 해야 돼요. 시험 전에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할래? 오늘 할래? 아니면은 그 인수분해 2개 유형 밀어놨을 때처럼 같이 할래? 그때 같이 할래? 오늘 해요? 어차피 시간이 안 될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봅시다. 여기 4번, 5번은 개 쉬워요. 이거는 진짜 금방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앞에 볼게요. 자, 대표형 4번은 여러분들 식 빨리 세우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식을 빨리 세우기 위해서라면 여기 있는 요소들을 막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 줄만 적으면은 금방 그 자리에다가 다 그 숫자 때려 넣는 것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별거 아니니까 금방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 줄만 적고 갈게요. 적을 건 적읍시다. 지금 여기 이거 한 줄만 적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나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이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저 2차 방정식에 누가 대놓고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에 대놓고 주어진 건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두 근. 그때 나는 얘네들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 이게 내가 근계간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끌고 왔던 아이디어긴 한데 그걸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시켜버린다면 그럼 여기 있었던 요 알파 베타라는 친구들은 사실 여기는 저 2차식에서 뽑아져서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여기 있는 2차식에서 뽑아져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야? 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문제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만든 거야?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럼 끝났는데? 왜? 다시 생각해봐. 이 식에서 근 알파 베타를 만들려면 이 친구를 뭐 해줘야 돼? 적어도. 그래, 인수분해를 해야 이 친구를 유도할 수 있겠죠. 얘가 근의 공식으로 해서 루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2랑 4가 나왔다. 이건 적어도 인수분해해서 만든 결과인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0과 100이 나왔어. 이것도 인수분해해서 만든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하! 그러면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저거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나는 여기에 있었던 이 친구의 진짜 의미는 저기 있는 2차식은 사실 1차식 두 개의 곱. 근데 그 1차항의 개수가 모두 다 1인. 이런 식의 두 식의 곱의 차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차이 곱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x가 알파일 때 여기 있는 얘가 베타일 때 어차피 둘 다 마찬가지 0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알파 나왔을 때 0 되려면 여기서 알파를 더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빼야지. 여기 x 대신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되려고 하면 알파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x-알파. 베타 집어넣었을 때 0 되고 싶으면 똑같이 x-베타 이렇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계산해주게 되면은 끝나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네들로 잡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 난 여기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맨 앞으로 뺀다. 그래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된다면 지금부터 연결을 하세요. 어차피는 0은 똑같고
이 친구를 인수분해해서 이 친구를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두 개의 식은 무조건 같을 거예요? 다를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네들이 대놓고 무슨 식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냐면 그냥 단순해요. 얘네들이 대놓고 항등식이다라는 거 보여주면 끝나요. 다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려주게 된 경우라면 그냥 무조건 인수분해한 형태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답? 이건 괜찮지? 앞에 했던 그 다른 문제들보다 이거는 훨씬 많이 쉽죠? 이건 많이 쉬워요. 자 그럼 바로 볼까요? 나 지금부터 정답 1분 안에 풀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 재봐도 돼요. 이거는 진짜 1분 재봐도 돼요. 이건 진짜 쉬워요. 자, 빨리 가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나는 첫 번째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두 근으로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여기 있는 요 2차식에서의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근계간에 당연히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죠.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두 근의 합을 구합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기 때문에 그쵸?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그치 얘는 3. 두근의 곱은 얘 몇 차분의 몇 차니까요? 2차분의 상수니까 얘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나한테 근 두 개는 3과 6이야. 이렇게 준 거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과 6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게 답인데? 괜찮아요? 오! 그럼 2차 방정식을 세우라니까 근도 좁겠다. 두 1차식의 곱은 0이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x들은 그대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각각 얼마 넣었을 때 0 되게 만들어라? 3이랑 6 넣었을 때 0 되게 만들어라. 이거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의 3, 여기에서의 6. 여에서 0 만들어야 돼? 아니면 더해서 0 만들어야 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그는 x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3, 여기에 6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없애려면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0 만들려면? 그래서 빼는 겁니다. 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0 만들어주기 위한 수작이에요. 얘네 둘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태연이 됐어? 여기까지는? 응.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딱 잡아주면은 인수분해한 결과 완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고차의 개수만 알면 되는데 얘는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한 계산 결과를 주게 되면 무조건 이 식으로 만들어서 식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실제 밑에 있는 답은 이걸 전개한 거예요. 단순하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건 그냥 빨리 연습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밑에 4-1번까지 하는데 이거 아마 4-1번까지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면은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고 보통 얘네들을 전개해주는 것까지는 가주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답은 얘네들을 전개해준 것까지는 가져라. 특히 4-1번은 전개했을 때 답이 보일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4-1번 특히 전개했을 때 답이 보이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만 드릴게요. 그래서 3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3분만 드리겠습니다.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얘도 해보고 밑에 것도 해보세요. 준비 시작. 3분 드리겠습니다.
4-1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힌트를 세게 드릴게요. 잘 보고 갈게요. 자, 4-1번 힌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5번에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요. 5번에 나가기에는.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갈 거고 대신 봐봐. 오늘 되게 적게 나갔죠? 물론 앞에 테스트 해설하고 막 그러느라 좀 늦게 나간 거긴 한데 되게 적게 나갔죠? 되게 적게 나갔으니까 숙제가 별로 없겠죠? 왜? 많을 것 같아? 밀린 거 하면은 많겠지. 근데 교과서 배정집은 그래도 꽤 오래 시간을 들였으니까 교과서 1단원은 좀 오래 들였고 오답노트 쓰는 거랑 변형 문제 푸는 것도 오래 들였으니까 이번 주말까지 해오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평일에는 항상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평일에는 지금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이잖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개념책부터 확실하게 끝내놓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항상 이거 나간 거 어쨌든 확실하게 복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해 안 된 게 있다면 목요일날 시험 안 보니까 꼭 질문할게. 알겠지? 질문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준비해 오세요. 알았죠?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신 후에 그 다음에 프린트로 오늘 되게 적게 나갔으니까 프린트 번호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기억한 게 맞다면 아마 12문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오늘 나간 문제가. 12문제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앞에 밀린 것들 하면서 오늘 배웠던 거는 제발 당일날 좀 복습을 좀 해주세요. 알겠지? 다음날 일정 있고 피곤한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한 거 교재 있는 거 정도는 다 풀고 자세요. 해설지는 오늘 바로 올려드릴게요. 집에 가면 되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한 12시면 올라갈 거니까 해설지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이거 교재 해설지는 12시쯤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우리 이제 화이팅 하셔야 돼요. 시험까지 한 달 남았어. 알겠죠? 이제는 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시간 많이 쓰지 않으면은 아마 생각보다 수학이 점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꼭 어느 정도 투자하시면서 좀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1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고 갈게요. 자, 볼까요? x제곱의 개수는 1이야.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나는 현재 두 개의 근을 줬습니다. 두 개의 근이 누구랑 누구를 줬어요? 이 두 개의 근은 뭐랑 뭐를 두 근으로 한대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뭐랑 뭐이? 그냥 1 플러스 알파랑 1 플러스 베타를 두 근으로 잡는다 그랬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두 근이 주어졌는데 그나마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오히려 나는 지금부터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쨌든 근은 줬으니까 알려준 대로 그냥 이렇게 식을 써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는 0이고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니까 둘 다 x는 깔고 가. 여기까지 생각은 해줄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근이라고 주어졌던 알파 플러스 1과 여기 있는 근이라고 주어졌던 베타 플러스 1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요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나 알파 플러스 1이나 여기 있는 베타 플러스 1이나 1 플러스 베타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사실은 뭐냐면 x 값이었던 거죠. 근데 곱해서 0 되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0이 되면 되니까 오히려 얘네들을 그냥 뭐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빼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두면 돼요. 근데 아까는 대놓고 숫자를 줬으니까 그냥 얘네들만 알면 풀리기는 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대놓고 숫자를 줬으니까 그냥 이 형태만 알면 답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걸 숫자로 준 건 아니잖아요? 알파 플러스 1이 뭔지도 모르고 베타 플러스 1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꼴배기 싫지? 그럼 우리 이렇게 꼴배기 싫은 거 전개하고 싶으면 나 뭐 할 수 있다 그랬니? 그치? 얘를 이렇게 A로, 얘를 B로 이렇게 치환해 보게 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X 빼기 A고 얘가 X 빼기 B. 그럼 우리가 전개하기 편한 형태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네 전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가 되고 거기에 나는 얘네들을 곱한 A, B니까 출제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얘네들 원상복구 해주는 것까지는 가야 되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원상복구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를 더한 것 그러니까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1 하니까 2의 X 2를 곱해준 거니까 그래서 나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곱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따따따 계산해 준 게 끝이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 있었던 얘부터 다시 한 번 더 완성. 그러니까 요것만 다시 한 번 더 풀어주면 여기서 알파, 베타에다가 그럼 나는 알파랑 베타 더하고 1 더해준 거랑 같죠? 이거 다 전개해주면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전개, 이거는 여기만 쳐주면 되고 이거는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렇게 전개해놓고 보니까 이거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얘네가 근계관으로 찾을 수가 있걸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전개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2차 방정식을 만약에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계수를 끝까지 모르겠다 싶으면 전개해봐요.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 숙제 별로 안 내줬으니까 일단 교재 먼저 해서 개념부터 완벽하게 쌓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랑 그 다음에 프리 노트랑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과서 변형은 서브가 되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알겠지? 개념을 완벽하게 쌓고 시험 범위가 한 번 돌 때까지는 서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교재에 있는 거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고 목요일날 봅시다.